안녕하세요. 오늘 머신러닝이랑 AI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최신 관점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요, 노정성님과 김성현님의 정말 깊이 있는 통찰에서 큰 영감을 얻어서 준비했어요. AI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정말 한 단계 끌어올려주신 두 분의 컨텐츠에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요즘 이런 말 진짜 많이 들리잖아요. AI가 이제 사람보다 똑똑하다. 근데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네, 아니요로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똑똑하다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아는 게 많은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을 잘 해내는 능력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고 평가할 줄 아는 걸까요? 이 정의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AI의 성장을 세 단계로 나눠보려고 해요. 마치 한 사람이 커가는 과정처럼요. 첫 번째는 아는 AI, 두 번째는 해보는 AI, 그리고 마지막은 돌아보는 AI입니다. 이 세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 AI가 이쯤 와 있구나, 앞으로는 저렇게 가겠구나 하는 큰 그림이 딱 그려지실 거예요. 자, 그럼 그 여정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1막입니다. 바로 아는 AI. 사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봐왔던 AI의 모습이죠.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교과서처럼 달달 외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AI는 사전학습, 영어로는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 있는 글, 세상의 모든 책, 논문 같은 걸 싹 다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한 가지 문제만 풉니다. 이 다음엔 무슨 단어가 올까? 이 문제를 정말 수조 번씩 풀게 하는 거죠. 이걸 반복하다 보면 AI는 인간이 기록해둔 거의 모든 지식, 패턴, 개념을 흡수해서 말 그대로 지식 괴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걸려도 다 못 늙을 양을 그냥 순식간에 배워버리는 거죠. 이걸 사람에 비유하면 딱 맞아요. 이론 시험은 맨날 만점인데 정작 현장 경험은 한 번도 없는 책상머리 천재 같은 거죠. 아는 건 진짜 많은데 이걸 써먹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초기에 썼던 챗GPT 같은 모델들이 바로 이 아는 AI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엄청나게 많지만 경험은 제로인 상태.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AI는 단순히 책만 읽는 단계를 넘어섭니다. 스스로 직접 부딪혀 보면서 배우는 아주 결정적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바로 2막, 해보는 AI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경험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요, AI가 일단 뭔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를 다시 자기 자신의 학습 데이터로 쓰는 거죠. 남이 써준 교과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쓴 오답 노트나 성공일지로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자, 지금 보시는 이 표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왼쪽에 SFT, 이건 그냥 교과서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사람이 이게 정답이야 하고 만들어준 모범 답안을 그대로 따라 배우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강화학습은 실전 연습입니다. AI가 직접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가 AI의 능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SFT 방식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바로 환각 현상. 그러니까 AI가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SFT 학습 데이터는 교과서잖아요? 교과서엔 늘 정답이 있죠. 그러니까 AI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대신 어떤 질문이든 그럴싸하게 대답하는 습관만 배우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김성현님의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모델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줘야 일반화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체조 선수한테 처음부터 올림픽 금메달 기술만 시키면 맨날 넘어지기만 하겠죠? 그것처럼 AI한테도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운 문제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도전해 볼 만한 이거 좀만 더 하면 풀 수 있겠다 싶은 과제를 줘야 진짜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죠. 강화학습이 바로 이 부분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요. 예를 들어 AI가 어쩌다 한번 생각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서 정답을 맞췄다고 쳐요. 그럼 강화학습은 그 결과뿐만 아니라 정답을 맞히기까지의 그 과정, 그 사고 패턴에다가 잘했어 하고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아주 가끔 나타나던 이런 똑똑한 사고방식이 점점 AI의 주요 작동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AI가 진짜 똑똑해지는 핵심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AI 진화의 마지막 단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봅니다. 단순히 행동하고 배우는 걸 넘어서서 자기 행동이 과연 괜찮았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단계, 바로 산막, 돌아보는 AI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쩌면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의 새벽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돌아보는 AI는요, 자기 행동을 그냥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하나의 행동을 해놓고도 여러 가지 잣대를 동시에 들이대는 거죠. 내가 한 답이 정확했나? 말투는 친절했나? 혹시 위험한 내용은 아니었나? 이렇게 답하는 게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복잡한 고민을 스스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능력, 이게 AI에게 인격이나 캐릭터라는 걸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해 라는 목표랑 그래도 안전한 조언을 해야 해 라는 목표가 서로 부딪힐 때 이 둘 사이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균형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단순하게 보상만 쫓는 기계가 아니라 일종의 가치 판단을 하는 존재로 진화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AI가 어떻게 지식만 아는 단계에서 경험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단계까지 왔는지 그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변화가 우리 미래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두 가지 재밌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함께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사고 실험입니다. 평행 세계의 AI들. 자, 상상해보세요. AI 하나를 수십 개로 복제해요. 그리고 각각을 다른 평행 세계에 풀어놓는 겁니다. 어떤 놈은 금융시장에서, 어떤 놈은 가상도시를 운영하면서, 또 어떤 놈은 심리상담을 하면서 각자 경험을 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경험을 다시 단 하나의 AI에 합쳐버리는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되면 이 AI는 단 몇 분 만에 인간이라면 수백 년, 수천 년에 걸려도 못할 경험을 한꺼번에 얻게 되겠죠? 성장 속도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심오한 문제가 생깁니다. 금융시장에서 냉혹함을 배운 인격이랑 상담하면서 공감을 배운 인격이 합쳐지면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될까요? 엄청나게 똑똑하긴 한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행동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태어나는 건 아닐까요? 자, 두 번째 사고 실험은 방향을 확 틀어볼게요. 제목은 강아지 마을의 초지능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인류의 모든 지식을 가진 초지능 AI가 있는데 얘를 강아지들만 사는 마을에 뚝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이 AI는 분명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요. 하지만 이 AI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뭘까요? 산책, 간식, 공 던져주기 이런 것뿐이죠. 시간이 흐르면 이 AI는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인류의 위대한 문제를 푸는 대신 어떻게 하면 공을 가장 효율적으로 던져줄까를 고민하는 강아지 마을에 최적화된 초지능이 되어 있겠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AI의 잠재력이 아무리 무한해도 결국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쌓느냐가 그 지능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모든 여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지식만 먹고 자라던 AI가 이제는 직접 해보고 깨지고 또 돌아보는 AI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의 끝 어딘가에서 우리는 진짜 AGI를 만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제 질문은 AI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대체 어떤 종류의 지능 곁에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 그리고 그런 엄청난 지능의 곁에서 우리 인간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까?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